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3일 저녁 7시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한 한국의 권력기관 장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국회를 내년 총선을 통해서 장악을 한 다음에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남북 연방제라든지 남북 연합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국 이체제라는 기상천외의 이 통일안을 하나 추진하기로 한다는 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긴장한 자유한국당과 한국의 우파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늦은 느낌도 듭니다. 저들이 촛불혁명이라고 말했을 때부터 알았어야죠.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촛불 좌익혁명을 의미하고 그것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다 부정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설마 하다가 이 지금까지 왔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정세는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각성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이 위험천만한 국채 변경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은 이 주모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역사적 경험 속에서 예정되어 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탈당 선언을 했는데 이 탈당 선언문이 한 시대를 잘 정리하고 오늘의 위기 상황을 고민한 글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드려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주 맹렬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유투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은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문입니다.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 의총장 출입 거부로 의원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형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패스트트랙은 신속 법안 처리를 의미합니다.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빨리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야 통과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거부를 하는데 좌파 또는 좌파 연대 세력이 통과시킨다면 그게 과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그 선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부정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정세가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시간이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겠다.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집권 세력의. 이은주 기자회견문은 이어서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 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의 다름 아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급을 만들 것인가? 이런 코미디 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무슨 개혁 마냥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치나 50을 사기치냐의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 없는 논점에 불과하다. 비례 확대를 골재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 이중대 삼중제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다.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 안건을 계속해서 의총에 상정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다. 내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 우리 정치 여건에 비춰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강력히 견제할 야당을 2중대, 3중대로 4분 5일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자속시킬 뿐이다. 또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다. 비례제 강화는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저는 이 말이 물에 쏙 들어오는데요. 비례대표제 왜 합니까? 직접 뽑으면 되는 거지. 이런 이유로 나는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로 손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당이 최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멤버로서 갖는 책무감의 소산이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이 뿌리채 뽑히고 남미식 퍼주기로 미래 세대의 자원마저 수탈할 지경이다. 북한 편향의 통일정책으로 한미동맹관계는 파탄일보 직전이며 국가안보는 무장해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북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 못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 문재인의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그들과 작당하여 자기 총선의 생존만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진로, 이에 나는 단기 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신보수라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 가치 수호 세력들이 단일 대우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보수세력만이 아니라 문재인 운동권 집단의 자유,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운운하는 은설에 속았던 세력들, 과거 정권에 실망하여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던 세력들 모두 이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큰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보수 야권 대통합의 그 한 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헌법 수호 세력 다 모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법 수호 세력 다 모이자. 자유 수호 세력 다 모이자. 한미동맹 수호 세력 다 모이자. 개인의 인권 존중 세력 다 모이자 이런 이야기죠. 신보수주의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기득권 생활에 중독된 구보수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라는 구태의연한 패러다임 속에서
여전히 퇴행을 거듭하는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세대 교체 역시 보수 혁신의 주요 과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화 민주화 세대들의 독점 공간이 되고 있다. 586 세대들은 지난 30년간 정치를 해왔으면서도 당리 당략의 저열한 이해관계와 권력의 이권에 취해 단 한 번도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말고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용퇴해야 한다.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다. 아주 내용이 근사합니다. 대안도 있습니다. 헌법 수호 세력 다 모이자. 그리고 보수는 통합만 해서는 안 되고 혁신이 필요하다. 보수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권층 타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엔 특권층이 존재합니다. 어떤 특권층이 있느냐? 귀족노조, 선동 언론, 정치검사, 정치판사, 그리고 NGO들, 이게 다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을 타도하는 것이 보수 혁신의 제1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신종 양반들이 있습니다. 신종 양반, 귀족노조, 선동 언론, 정치 검찰 판사, 그리고 무책임한 NGO들입니다. 감사합니다.